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주차 K-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한 주의 지원 사업을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특이할 만한 것들이 좀 페이지는 적은데요. 그래도 제법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잘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예창패, 초창패 이제 다 결과 나오고 좀 이제 탈락하셔서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 본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창패, 초창패가 제일 좋은 사업인 건 사실인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원 사업들을 이 별론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사업들 통해서 또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뭐 지금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뭐 제가 이제 몇 달 됐죠.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학생 창업 유망팀 도전 K 스타트업 이제 6월 14일까지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융성 사업이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되고 있어요. 5월 30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자잘하게 뭐 창업 교육이나 멘토링이나 엑셀러레이팅, 그 다음에 뭐 공모전, 입주 공간 뭐 계속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이제 뉴스 전에 뭐 이렇게 조금 간단한 상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이제 뭐 예비 창업가로 시작을 하건 아니면 실제로 뭐 사업을 시작하건 간에 항상 이제 보면은 자금을 모으는 게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 또 팀원을 모집하는 게 뭐 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를 등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주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보통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나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보통은 이제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집 주소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법인도 사실은 집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자가가 아니고 뭐 하다못해 뭐 월세나 이렇게 뭐 산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어서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내가 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으면은 모두 다 이제 그 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그 지역까지 이제 주소가 나와 있기 마련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올리는 순간에 그 주소지하고 뭐 이런 연락처를 올리는 순간에 바로 그냥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좀 집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냈다가 바로 한 달 있다가 이제 다 바꾸고 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우편물 같은 것도 날라오고 하는 거를 좀 겪어보면은 이게 절대 집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크게 어떤 독립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임대료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상주 오피스 같은 거 특히 이제 경기 쪽으로 가면은 비상주 오피스는 꼭 뭐 서울 권역에 또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집 근처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경기권역에 한 요 정도 수도권 바깥쪽으로만 나가도 뭐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면은 보통 이제 비상주 오피스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독립된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건 집에서 하거나 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리활동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존속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고 개인의 생활과 이 회사가 이게 계속 섞이게 되면서 이렇게 좀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걸 진행하자니 이게 엄연히 영리 사업인데 이해관계 이슈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제 학교 안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예 저는 임대료를 내고 이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독립공간이 하나 생겼을 때 내가 사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또 어떻게 설명을 뭐 이러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일단 이 업무 공간이 이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한 업무 공간이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은 업무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고 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회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도 이제 입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도 부담이 돼도 좀 더 이제 수익을 올려서 매출을 어떻게든 올려서 그거를 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투자 유치나 다른 방식으로 그걸 메꾼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해서라도 공간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업 따라 좀 다르지만은 당장 매출이 안 나오거나 당장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힘든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이런저런 다른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는 그런 입주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제가 공유 오피스 쓰고 있는데 좋기는 한데 이제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공간 가격이 절대 싸지는 않다는 거, 절대 싸지는 않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독립공간이 주는 어떤 그 안정성이나 어떤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가성비가 또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독립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좀 웬만하면 나 혼자 놔두는 공간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위워크나 패스파이브 같은 데는 좀 네트워킹을 많이 시켜서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협업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많이 만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초기 창업가 분들한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정보도 얻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사무실 안에서 나 혼자만 있다 보면은 이제 내가 나만의 세상으로 매몰이 돼 버리니까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거나 넓은 세상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하고 엮이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일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전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는 제 공간이 저 혼자만을 위해서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창업가분들한테는 확실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주 공간을 제가 매번 알려드리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 권역 같은 경우에 입주 공간이 무료가 많이 없어요. 이제 캠퍼스타운 같은 데에서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외엔 대부분 유료기 때문에 좀 선택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서울 외로 나가면은 무료로 주는 공간들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한 1년, 2년 있으면서 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사업의 세상을 좀 이렇게 구축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집에 있거나 이러면은 좀 많이 매몰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제 공짜로 주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은 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메모리 돼 있다 그 메뚜기 뛰듯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있는 거는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한번 겪어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지는 알게 되실 텐데 확실히 재택을 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업무의 몰입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는 난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집 앞에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를 아예 일하는 공간으로 딱 잡아놓고 한 달 정도 끊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집과 집 외에 뭔가 일을 하러 간다라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업지원 사업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페이지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뭐 지난주엔 갑자기 뭐 9페이지가 올라와서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껴있는 주간이다 보니까 공고문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입주기업 공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페이지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상한 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는 요새 항상 보는 게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하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신생법인이 있다 보니까 무슨 중소기업 혁신기술지원센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럼 찾아보면은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아니고 주식회사 중소기업 지원센터, 주식회사 중소기업 무슨 센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컨설팅 업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로 지금 만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 컨설팅이 필요한 그 레벨이 있는데 초기 기업들한테 그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특정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영업에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공기관입니다.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예, 5할.kr이에요.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쇼핑몰 같은 거 만들 때 혹은 이제 크몽이나 숨고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이렇게 내 아이템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라고 만들거든요. 이거 되게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또 혼자서 만들려면 또 쉽지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지만은 이제 항상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데에서 좀 하는 건 좀 전문적인 좀 디자인이나 아니면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처음 그런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니면은 무슨 쇼핑몰 만드실 때는 요런 거 한번 해보셔서 뭐 크몽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짜잘한 데 올리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충북 시민대전에서 예비 창업가 모집하고 있고요. 관악구청에서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 난관이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 창업 기업이 이제 컨설팅을 그러니까 기술 상담, 기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제 지원하면 되는데요. 아마 전제 조건이 관악구로 뭐 옮겨와야 되거나 뭐 그런 게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혁신 제품 선보급 지원 사업이라는데 이건 이제 판로 진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외로 제가 이런 판로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이게 의미가 있나 약간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판로나 해외 진출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어떤 판매의 길을 많이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세종시 쪽 계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전담 셀러 매칭 지원이라는데 뭐 앞에 있는 요거랑 이제 좀 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온라인 판매 쪽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거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안 하더라도.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창 스타트업 런치패드 2023 아마 2차 전지 쪽 관련된 이제 육성 같은데요. 이거 최대 1억 원까지 주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전지 관련되시는 분들, 스타트업들 한번 여기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비대면 정기 아이리라 해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컨설팅 있습니다. 뭐 투자유치는 항상 보면은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대표와 이 사업의 사업성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에 있어서 남한테 어떻게 이 아이템의 가치를 보여주는가도 되게 중요한 이슈기는 해요. 실제로 저한테 유료 컨설팅 저번 달에 한번 오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알고 가셨을 텐데 똑같은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좀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청년교육생 모집 공고에 나왔는데 사업화 지원 사업이에요.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또 나왔죠. 인플루언서 교육 나와 있으나 미디어 커머스 과정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인플루언서 교육 라이브 커머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남 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통합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스마트 해상분류 유니콘 테스트 나와 있는데요. 요거 유니콘 테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뭐 큰 기업들 보이시지만 공모전이에요. 그리고 울산이라고 했지만 이게 전국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상분류와 관련된 그런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 계시면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나름대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 있는데요. 좀 멀죠. 서울 기준으로 조금 위쪽에 있는데 어쨌든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벤처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창표 초창폐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청년 예비창업과 육성사업 모집하고 있고요. 뭐 경북 지역 한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사업화 자금 대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서울 창업허브에서 제품화 지원센터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올해 안에 가능하면 상품 런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평 창업지원센터에서 기술 창업 관련 멘토링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117일이니까 이제 상시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업 관련 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은 여러모로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이제 롯데월드랑 KT 두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판로 개척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곳에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서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한테도 굉장히 이런 걸 통해서 팔로우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세대 윤기원 융합기술연구원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곳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세대 윤기원에서 경기도 시제품 제작팀 양산화 지원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원게임즈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고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상품 개선 컨설팅이라 해서 밀키트나 디자인 콘텐츠, 온라인 홍보, KC 인증 등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스테이지, 이것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보면 되죠. LG 사이언스 파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 개최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가까운데 내 사무실에서 한번 가볼까? 자, 그 다음에 서울 창업허브 키친 인큐베이터 식품제조 푸드메이커 7기 모집.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요즘 푸드테크 중에서도 이런 요식업 쪽에 가까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거 끝났겠네. 지금 보니까 5월 7일이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자, 전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는데 요거 하루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선해양 스타트업 상생 플랫폼이라 해서 이것도 사업화 지원 사업이요. 사업화 자금 대준다는 얘기예요. 서울 창업허브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또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킥스탑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사업화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하루 나와 있으니까 빨리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M&L 소식입니다. 하나 올렸어요. 이거랑 같이 이제 올라가는 사업이고요. 이제 올렸다기보다 이제 찍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편집을 할 건데요. 항상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이제 정체기에 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새로운 콘텐츠를 리셋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지원 사업 떨어지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좀 더 천천히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따지고 보면은 이 세 분들을 위한 모든 콘텐츠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동시에 봤을 때 의미가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의 흐름을 만들어 내려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 그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역시 시작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사업 선정돼서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려는 분,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번에 좀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시는 분, 또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새로운 뭔가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은 그런 콘텐츠 하나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후속편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창검 특강하고 꿈나무 특강으로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항상 마무리는 이거죠. M&L 스타트 원스톱 클리닉 국회의사당 맞은편에서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사항들, 비행개발, 고도화, 시장조사 분석, 작업자금 조달, 투자 유치 등등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소정의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상담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저도 슬슬 이렇게 조금 좀 풀리는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든 다 잡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 계속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이제 한 주가 시작됐고요. 하루 쉬는 만큼 하루 늦어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생각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이상 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과 같이 건강도 많이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날씨가 워낙 엉망이라서 저도 좀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